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해요. 네, 함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작성 실무 자료, 이걸 보면서요, 한국 직장 생활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 이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랄까, 법으로 딱 정해진 의무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든 근로자든 정확히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회사랑 나랑 어떻게 일하기로 했는지 그 약속을 명확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왜 써야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작성된 예시까지 보면서 좀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이거 왜 꼭 종이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말로 하면 안 되나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기억이 서로 다르거나 뭐 딴소리하기 딱 좋잖아요. 하하, 그렇죠. 특히 임금, 또 일하는 시간, 휴가 같은 거. 이런 아주 중요한 근로 조건들은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17조에서 딱 정해놨어요. 이런 주요 조건들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근로자한테 교부, 직접 주라는 거죠. 직접 전달해야 하는군요. 네, 이게 없으면 나중에 언제부터 일했냐, 급여 얼마였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이걸 안 지키면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꽤 크죠? 500만 원이요. 와. 단순히 그냥 뭐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진짜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매달 받는 월급 봉투에 들어있는 임금 명세서요. 이것도 교부가 의무화되었다고 들었는데 비슷한 이유인가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냥 통장에 월급 총액만 딱 찍히고 마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 월급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뭐 세금은 얼마나 뗀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깜깜이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이제 매달 급여를 줄 때마다 그 상세 내역 있잖아요. 기본급 얼마, 뭐 수당 얼마, 공제된 거 얼마 이렇게 아주 상세히 적힌 명세서를 꼭 주도록 한 겁니다. 아하.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는 거죠. 뭐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걸로 보내주는 거 그것도 전자문서니까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결국은 투명성이 핵심이네요. 그럼 실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받은 걸 확인할 때 어떤 걸 좀 특히 꼼꼼히 봐야 할까요? 양식 같은 거 보면 항목이 꽤 많던데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거냐, 즉 계약 기간이죠. 이게 기간에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이게 중요하고요. 또 어디서, 근무 장소죠. 그리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 내용 이것도 필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또 언제 쉬는지, 근로시간이랑 휴게시간 이것도 명확해야 하고 일주일에 며칠 일하고 언제 돈 받으면서 쉬는지, 그러니까 근무일이랑 주휴일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이요. 그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휴일이라는 건 일주일 동안 약속한 날짜, 그러니까 소정 근로일을 다 채워서 개근하면 하루치 급여를 더 받으면서 쉬는 날이에요. 보통 일요일인 경우가 많죠.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군요. 특히 임금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던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월급 얼마 이렇게 총액만 띡 적으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그 월급이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금은 얼마고 뭐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혹시 뭐 식대 같은 거 비과세에 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걸 상세히 적어야 나중에 오해가 없어요. 네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뭐 시간에 근무를 더 했을 때 수당 계산도 명확해지고 퇴직금 같은 거 산정할 때도 기준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사회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반드시 환불을 근로자한테 줘야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서명만 받고 안 주면 안 돼요. 교부까지 해야 완료다. 임금 명세서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급여 총액 말고 공제 내역까지 다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세금, 그러니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거. 이게 얼마씩 공제되었는지 명확히 보여줘야죠. 그래야 내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 그 실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걸 꼼꼼히 봐야 혹시 계산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요. 이게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A 주식회사랑 이철수 씨, 이 두 사람의 근로계약서 예시가 있던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계약 기간의 시작일만 딱 명시되어 있고 종료일은 없죠. 네, 그러네요. 이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 계약,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 나와 있고 총무 대리라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 또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중간에 1시간 쉬고 매주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것까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네. 월급 400만 원에 대한 구성 내역도 상당히 상세하던데요. 기본급 얼마, 고정 연장 수당 얼마, 휴일 근로 수당 얼마, 식대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고정 연장 수당 이건 뭔가요? 아, 그건 뭐냐면요. 미리 예상되는 연장 근무 시간을 좀 계산해서요. 실제 그달에 연장 근무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을 말해요. 일종의 포괄임금 방식 중 하나인데 이것도 사실 좀 따져볼 부분은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약정이 되고 또 실제로 그만큼의 연장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유효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사례처럼 어쨌든 세부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보험 가입이나 계약서 교부 사실 확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잘 반영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근로계약서랑 임금명세서가 단순히 그냥 법에서 시키니까 하는 서류 작업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와 나 사이의 근로 조건, 또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또 투명하게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법적 의무를 지키는 걸 넘어서요. 이런 명확한 문서화는 결국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쌓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잘 되어 있을수록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예방하고 좀 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당신의 근로계약서 아니면 뭐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 명세서 이거 한번 다시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 혹시 드시나요? 잠시 시간을 내서 내가 혹시 놓치고 있거나 궁금했던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